손쓸 새도 없이 해수가 빨려 들어가고 남겨진 낙준의 애타는 외침만이 공허히 울려 퍼집니다. 해수의 지옥행 이야기, 지금 바로 신스틸러와 함께 시작됩니다. 마지막 기회는 단 한 번뿐. 해숙은 끝내 마지막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마지막 포도알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지옥행을 알리는 확정 신호였습니다. 해숙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천천히 지옥의 입구로 걸어갑니다. 돌벽을 긁으며 염라가 등장하고 숨소리마저 멎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긴장감이 번져갑니다. 그는 죄를 꿰뚫어 보듯 차갑고 단호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숨겨온 과거가 드러나고 죄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곳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죠. 현실에서 피해왔던 죄들도 이곳에선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편안했던 기억은 끝났습니다. 이제 죄의 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무거운 공기 속의 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줄을 선 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마 스캔으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스캔이 끝나면 발 아래 구멍이 열리고 각자 다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지옥엔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죄에 따라 철저히 분류되죠. 바탕지옥은 도둑과 살인의 끝, 끓는 물속에 던져집니다. 발설지옥엔 혀의 죄가 갇힙니다. 험담과 거짓말은 뿌리째 뽑힙니다. 한빙지옥엔 극악범죄자들이 갇히고 영아의 고통이 2억 년을 채웁니다. 중압지옥은 불륜의 말로 산에 눌려 천천히 부서집니다. 교환지옥은 폭력과 음주에 대가불길을 딛고 용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초열지옥은 언어의 폭력에 대한 심판, 거짓 선동은 끝없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씩 이름이 불리고 죄인들은 차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는 혀로 삶을 망치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불륜으로 무너진 가정도 이곳에선 사랑이 아닌 죄로 기록됩니다. 이제 해숙의 차례입니다. 줄 끝에 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 해숙은 어떤 지옥에도 배정되지 않습니다. 스캔 결과 미분류, 그녀는 또 다른 길로 끌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회색의 방, 그 안엔 벌벌 떠는 영예가 있습니다. 해숙이 다가가 손을 잡고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공포에 질린 눈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염라가 들어섭니다. 천국의 미소는 사라지고 지옥의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키트의 소리가 침묵을 깨고 염라는 분노를 안고 걸어옵니다. 해숙은 당황한 채 키트를 가리키고 변명하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미분류의 의미,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분류는 두 가지뿐. 아직 죽지 않은 임사자 혹은 판단 보류자. 임사자는 곧 현실로 돌아가고 보류자는 개최실로 이동합니다. 해숙은 개최실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삶의 무게가 측정됩니다. 한편 지옥역에 도착한 낙준, 아내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제지하던 문이 열리고 혼자 지옥 안으로 걸어갑니다.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은 그의 선택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죄인들은 용서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소용없습니다.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기에 그들은 여전히 끌려갑니다. 입양한 딸의 엑스레이가 공개되고 처참한 피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죄인은 용광로로 던져집니다. 자신이 남긴 상처만큼 뜨겁게 또 다른 죄인이 나섭니다. 스스로 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은 죄가 없다며 항변하지만 아이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까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억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해숙이 저울 앞에 섭니다. 49.9 이하여야 천국행, 50이 넘으면 지옥으로. 이 저울은 죄의 무게를 잽니다. 바늘이 50에 멈추고 염라가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바늘은 다시 흔들려 49.9에서 멈춥니다. 영예의 차례. 옷을 벗고 계단에 발을 올리는 순간 저울이 멈춥니다. 기계에 이상 신호가 울립니다. 해숙은 무릎을 꿇고 염라 앞에서 두 손을 모읍니다. 한 번만 이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모든 죄를 씻을 기회를 달라고 빕니다. 낙주는 지옥에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불타는 바다, 퍼지는 비명, 온몸을 감싸는 고통 속에서 오직 해숙을 찾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 끝에서 염라대왕과 마주했을 때
염라는 지옥을 모두 경험하면 아내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낙주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천국.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렸고 그곳엔 해숙과 영애도 무사히 천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숙과 낙주는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낙주는 한껏 과장하며 지옥 경험담을 풀어냅니다. 유황불 18,000도를 견뎠다며 자기 마음이 그보다 더 뜨거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낙준의 눈에 영애가 보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 영애를 보자마자 외모 비하를 쏟아냅니다. 해숙은 소미가 영애가 아니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며 당황합니다. 공기처럼 번지는 싸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해숙은 묻습니다. 왜 자신을 속였냐고. 소미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이 영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해숙이 영애를 특별히 아꼈다는 걸 느꼈기에 영애가 되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마음에 기대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낙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에 들어섭니다. 지옥불에 다녀온 일로 정직 처분을 받았죠. 침대에만 누워 지내던 과거를 떠올리며 낙준은 천국에서 맡았던 이 일이 자신에겐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를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다고 말합니다. 해숙은 천국센터장을 찾아갑니다. 지옥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했던 선택들이 결국 죄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요. 해숙은 떠올립니다. 지상에서 쌓은 복이 천국에선 돈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이승에선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천국에선 그 가난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센터장은 해숙에게 말합니다.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그녀가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쌓아온 선한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받았던 패드 속에 정답이 들어있단 천국 센터장의 말이 떠오른 해숙은 집에 오자마자 패드를 찾습니다. 패드 안에는 마트 전단지 같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엔 잊고 있던 선행의 기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과거 해숙이 일수일을 하던 시절 돈을 빌려줬던 박스 할아범이었습니다. 해숙이 돈을 받아 돌아간 후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 했던 남자. 하지만 다시 돌아온 해숙이 건넨 따뜻한 옥수수 덕분에 그는 마음을 돌렸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 그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패드 속에서 찰옥수수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녀의 선행이 마침내 천국에서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천국센터장에게는 수많은 사연들이 도착합니다. 편지마다 담긴 건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편지를 읽으며 그는 그림으로 답을 그려냅니다. 그림 속에는 떠난 이들이 남긴 사랑, 남겨진 자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국센터장은 그렇게 그들의 진심을 이승으로 답을 되돌려 보냅니다. 센터장은 낙준에게도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이들이 바라는 건 남겨진 이들이 평소와 같이 지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슬픔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승에 남은 이들은 그 추억마저 죄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진심을 대신 전해야 한다며 낙준에게 복직 기회를 줍니다. 낙준은 다시 이승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그가 전할 사연은 생전에 끝내 전하지 못한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두 남매. 그 아이들을 다시 품기 위해 엄마는 하루하루를 쥐어짜듯 일하며 통장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손으로는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딸의 결혼식. 가족 없이 자라온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쓸쓸한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 순간 낙준이 조심스레 다가와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긴 통장, 그리고 통장 속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품에 닿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눈물과 축복 속에 이어지고 혼주석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엄마가 조용히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멈춰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편 기억을 되찾기 위해 낙준을 따라 이승에 내려온 소민은 어느 골목에서 한 남자와 마주칩니다. 그의 옷에 새겨진 그림은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채 멍하니 그의 등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저는 일주일 전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저에게 너무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천국에 있는 이들은 잊혀지길 바란다는 말. 아직은 제게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허공에 대고 안부를 묻습니다. 늘 함께했던 시간처럼 똑같이 말을 걸고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6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정말 잊어지길 바랄까요? 전 아직 어떤 것 하나도 떠나보내주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그 시간에 멈춰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내 곁에 없다는 현실이 아직 남의 이야기 같고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밀려드는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시인 스틸러의 첫 영상은 제겐 그 의미를 준 영상이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어렵게 편집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저의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